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이에요. 지금 제 앞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옆에는 강아지가 곤히 자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혹시 저 같은 분이 또 생기지 않길 바라서예요. 저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은 아들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저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집마다 다니며 청소를 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은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좋은 데 갔죠. 취직도 잘했고요. 그렇게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 참 밝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결혼 후 자연스럽게 제가 사는 집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30년 넘게 남의 집 청소하며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였어요. 처음엔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행복했고요.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청소는 꼭 매일 해주세요. 애가 기어다니잖아요. 어머니, 우리 옷은 어머니 빨래랑 섞지 말아주세요. 아침은 7시 정각에 차려주셔야 해요. 처음엔 손주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예민하니까 그냥 참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애 교육에 안 좋으니까 TV는 방에서 보세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사실 제 방이 아니었죠. 결혼하고 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안방을 내주고 저는 작은 방으로 옮겨 들어갔거든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어요. 젊은 부부가 안방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어요. 이제 이 집에서 제 공간은 이 손바닥만한 작은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거실에서 홈파티를 한다며 케이터링 음식까지 시켰더라고요.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눈치를 받았죠. 문틈으로 들렸어요. 우리 집 괜찮지? 신혼집으로 딱이야. 시어머니가 집안일도 다 해주셔서 완전 편해.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질 때마다 저는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방 안이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낳은 뒤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육아에 전념하려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침마다 미용실 다녀오고 친구 만나서 브런치 먹고 주말엔 남편이랑 애 데리고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SNS엔 행복한 가족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 밑에 댓글엔 친구들의 부러움이 가득했죠. 그리고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청소, 빨래, 밥, 설거지.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돈이 많지 않아요. 절약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말마다 호텔 여행, 카페 투어, 명품 쇼핑을 다녔습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저는 가정부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진짜 너무 불편해.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같이 살면 우리만의 공간도 없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뭐라고 할지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나도 알아.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도 어떻게 엄마 집인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넘게 뼈 빠지게 일해서 키운 아들이 제가 힘들게 마련한 이 집에서 저를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며느리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등을 완전히 돌려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이 집 팔려고요. 금매로 부탁드려요. 일주일도 안 돼서 집은 팔렸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제 짐을 쌌어요. 눈물은 안 났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주말 여행을 다녀온 아들과 며느리는
현관에 쌓인 박스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었죠. 마침 잘 왔네. 이거 너희 짐이야. 집 팔았어. 내일 이사 들어온다니까 알아서 빼.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그래서 내 짐 싸는 김에 너희 짐도 같이 싸달라고 했다. 고마워는 안 해도 돼.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뒤로하고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이삿짐 차에 올라타 바로 새로 이사할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그 집엔 이미 주인이 있더군요. 하얀 털의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마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주인 없는 떠돌이 강아지였는데 집이 비어있는 동안 이곳을 자신의 집처럼 지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집도 이 아이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새 집에 오자마자 그렇게 제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바다를 봅니다. 강아지와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어요. 오후엔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엔 노를 구경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조용하고 평화롭고 진짜 제 인생입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어요. 하나는 분노였고 하나는 원망이었죠. 이렇게 갑자기 나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손 주는 생각 안 하세요? 가족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원망도 점점 잦아들고 결국 자기들끼리 살 방법을 찾더군요. 그래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지금은 가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러면 저는 늘 같은 말로 대답하죠. 아니야, 엄마는 지금 행복해. 너희도 잘 살아. 이제 저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로 삽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니까 참아야지, 가족이니까 하며 희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도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희생은 미덕이 아니에요.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남을 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사세요. 지금 제 앞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옆에선 제 강아지가 편안하게 자고 있고요. 이게 바로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꿈꾸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